자, 여러분들 2022년 6월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경영진은 필요한 재무 정보를 기업 내부에서 얻을 수 있죠. 일방적으로 재무 보고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경영진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데 1번이 틀렸어요. 자, 이번에 보면 현재 및 향후 잠재 투자자, 이 사람들이 주요 이용자고요. 감독 당국이나 일반 대중도 이용할 수 있고요. 일반 목적 재무 보고 목적은 이 의사결정할 때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2번. 자, 기억, 니은, 디귿을 들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주요 질적 특성으로, 그러면 거기 기억을 보면 그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재무 정보는 예측 가치를 갖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피드백을 제공, 확인 변경시켜 주는 건 우리가 확인 가치라고 하는 거죠. 자, 기억은 예측 가치, 니은은 확인 가치. 그리고 그 뭐냐면 성격이나 규모, 이 둘 모두 근거해서 이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은 뭘 말하는 거야? 중요성이지. 이게.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아니, 목적 적합성은 거기 나오는 예피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하부 속성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보면은 포괄손익에서 기본 요소에는 수익 비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수익의 정의에는 이제 수익뿐만 아니라 차익도 포함이 되고, 비용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 3번이 틀렸네. 3번이. 비용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을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 이 수익 비용은 발생주의인데,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았어도 발생했으면은 잡아줘야지. 접대비라든지 발생을 했는데 돈 안 나갔단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 일부 미실현 이 손익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3번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분류되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재평가이익금이 있고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이 평가이익, 지분법 평가이익은 요거는 단기 손익인데, 3번에 나오는 FV, OCI, 해외에서 합정 환산 손익.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자, 5번째, 우리 특수관계자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당연히 통상적인 업무 관련을, 통상적인 업무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공동지배력, 유의적 영향력, 그리고 경영진의 일원.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자, 6번에 다음 중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계속기록법에서는 이 장부상의 재고 잔량을 기말 재고 수량으로 결정하죠. 왜 들어오고 나가는 거 모두 기록하니까. 자, 계속기록법에서는 기중 언제라도 우리 재고 수량 파악할 수 있죠. 실질재고조사법에서는 실질재고조사법 조사를 통해 기말 재고 수량을 파악하죠. 재고장의 입고 및 출고 기록을 일절 수행하지 않는다. 틀렸네. 입고 기록은 수행해야지. 출고가 수행되지 않는 거고. 3번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7번을 한번 보세요. 자, 선의선출법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해서 기말재고 금액 가장 올바른 것은, 아니 거기 보면 판매가 시용 판매가 하나 있네요. 11월 25일 날 4,800개인데 단기 중에 4,800개 시용 판매하였으나 그중 300개는 아직 고객이 기말 현재까지 매입의사 표시하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우리 차기 2월로 되어 있는 그 1,700개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우리 거기 그 12월 22일 날 구입한 1,500개? 14,500원?
이라고 해서 2,175만 원. 이거 당연히 선의저주법은 12월 22일 거는 다 남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그 1,700개라고 돼 있는데 그 3,000개에서 그 다음에 2,000개, 그 2,000개에 5,000개, 4,800개니까 그 14,000원짜리 남아 있는 거. 여기 지금 언제 거냐면은 그 7월 1일 날 구입한 그 몇 개냐면은 이제 그 200개죠. 200개 곱하기 그게 얼마짜리냐면은 이제 14,000원짜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것이 28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다가 거기 4,800개 중에서 300개는 아직 매부사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요 7월 1일자 300개도 그대로 남아 있어. 이거를 14,000원이다. 이렇게 요거는 요 밑에다 써볼까요? 추가로 300개가 더. 이건 이제 7월 1일자 거, 이 300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장부상으로는 거기 3,000개, 2,000개, 4,800 팔려나가고 1,500개에서 1,700개가 남아있다고 돼 있지만은 시용 판매 중에 300개는 팔려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이 7월 1일자 300개 14,000원짜리 요것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하게 되면 요것은 2,875만 원? 삼 번이 2,875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자, 다음은 주 3일에 X 1년 회계년도 결산 시 재고자산 관련된 자료이다. 재고자산 관련한 결산 추정 분계가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 기초재고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없대요. 자, 그런데 결산 추정 분계 전 기말 재고자산의 장부상의 수량이 100개고 그 다음에 매입 단가는 200원이고요. 근데 창고를 뒤져서 실사를 했더니 95개래. 95개. 그럼 5개인데 요 하게 되면 이제 1,000원이 되겠네. 요걸 우리가 감모 손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말재고서 예상 판매 가격이 160원인데 거기 예상 판매 비용이 5%면은 160에다가 하게 되면 152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48원? 4,560? 자, 이 결산 추정 분계가 반영이 되면 당기 손익은 5,560원이 감소한다. 5,560원이 감소한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9번을 한번 보게 되면 주식회사 서울은 사용 중이던 차량 운반구 A를 주식회사 부산이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 B와 교환을 했어요. 자, 공정가치 차에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고 이 경우 주식회사 서울이 차량 운반구 B의 취득원가로 인식해야 할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면 차량 운반구 A의 공정가치는 170이에요. 거기다가 현금 얼마 줬어요? 30만 원을 줬지. 그러면 200만 원이 되겠더라. 200만 원이 되겠더라. 근데 이게 거기 또 단서가 있네. 뭐라고 돼 있냐면 동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가 됐대요. 그 말이 중요하지. 결여가 됐다. 그러면 170만 원을 해주면 안 되지. 공정가치가 아니고 장부가액으로 해줘야지. 요게. 자, 그러면 장부가가 얼마냐면 350에서 120을 뺀 200. 350, 120 빼면 230이죠? 그러면 230에서
30만 원을 더하게 되면 260만 원이 되겠더라. 이렇게. 거기 260만 원은 1번이 되고요. 얘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됐을 때고 상업적 실질이 있다면 공정가치인 거기 170만 원이에요. 이렇게 답이 달라질 수 있죠, 이게. 근데 지금은 이제 요것에 대한 얘기니까 1번이 답이다. 자, 10번에 보면은 이제 그 7월 1일 5억 원에 취득하여 사용하던 건물. 자, 이거를 4월 1일 3억 원에 처분했어요.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계산할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5억 원에 취득을 해서 내용 연수는 10년이고 자 곱하기 우리가 X1년 7월 1일부터 3년 하고 그 다음에 9개월이죠. 3년 9개월 그러면 9 나누기 10이다라고 하면 0.75네요. 이렇게. 자, 이 2000X5년 4월 1일이니까 4월, 5월, 6월 3개월을 빼면 되니까 9개월이죠. 이거를 나눠주면 5억 원에 대해서 나누기 10년 곱하기 3.75년 자, 그러면 312-500-000 이렇게 되겠더라. 자, 그런데 이거를 3억 원에 처분했단 말이에요. 1250만 원이 처분 손실이 났네. 4번이 답이죠. 자, 11번에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재평가물 적용하는 경우 손상 차손 인식하죠. 회수 가능액과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 큰 금액, 맥스지. 매 보고 위험마다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하죠.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경제 상황과 같은 외부 정보도 고려하고요. 3번이 답이네. 자, 12번에 무형자산에 필요한 조건. 무리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죠. 4번은 요건이 아니고. 자, 13번에 보면은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총 비용을 물어보네요. 그러면 이게 X 1년도니까 쭉 보게 되면 9월 30일까지 발생한 지출 내역 이렇게 나와 있고 10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대요. 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300원 무조건 단기 비용이고요. 300만 원. 여러 가지 대체한 탐색을 위해서 발생한 2,700도 마찬가지로 단기 비용. 그리고 개발 단계 자산인식 요건을 만족하는 개발 단계 지출한 거 4천만 원. 이건 요건을 충족한 거고. 그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700만 원. 얘 단기 비용이고요. 요 4천만 원에 대해서도 거기 이 10월 1일부터 내용수 10년이래요. (100만 원)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총비용은 얼마냐면 3,800이 되겠네요. 그러면 3,800은 2번이 답이 되겠다. 자, 14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던 장부금의 100억 원의 상가 건물을 제3자에게 운영 리스 임대 목적이죠. 그러면은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재고 자산인데 이거를 운용 리스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면 투자부동산 대체시켜 줘야 돼. 이게. 그러면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은 100억 원인데 요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가 140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니까 140억 원으로 표시해 줘야지. 그럼 차이가 생기네요. 그 40억에 대해서는 재평가 이익, 당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거기 4번 회계 처리가 나와야죠. 자, 지분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계약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00억 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지분 상품을 인도할 계약이다. 그러면 미래에 100억 원의 가치 확정 금액이죠. 근데 그 100억 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지분 상품의 수량은 확정돼 있지가 않아, 이게. 그러면 이 계약은 금융 부채다. 1번 탈락. 2번 100kg의 금의 가치 얼마인지 모르죠. 미확정 금액에 해당하는 거기 지분 상품도 미확정 수량이에요. 이 거래, 이 계약은 지금 시점에서 금융 부채다. 자, 3번 액면 100억 원의 사채에 대한 상환 대신 1만 주의 주식으로 교환할 계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액면 100억 원의 사채라고 하는 이 확정 금액에 해당되는 것을 1만 주를 줄 거예요. 이것도 확정 수량이 있죠. 그럼 미래에 가서 사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주식 1만 주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미래 평가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지분 상품이라는 얘기죠. 확정 대 확정으로 돼 있는. 자, 4번에 공모가액의 80%에 해당되는 현금을 대가로 주식 1만 주. 공모가액의 80%에 해당되는 현금이 얼마인지 모르죠. 미확정 금액이죠. 근데 주식은 1만 주 확정 수량이에요. 자, 그래서 금융 부채다. 그래서 이제 3번만 확정 대 확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지분 상품이다. 자, 16번. 자, 1월 1일 날 우리 주식 1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해서 FVOCI로 분류를 했네. 자, 주당 공정가액은 12,000원이고요. 그리고 전부를 6월 30일 날 13,000원에 처분을 했고요. 주식의 취득과 처분 시 거래원가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근데 회계 처리할 때 X2년도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X2년도에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죠. 왜? FVOCI 처리한잖아요. OCI. 그러니까 무조건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야 되거든. 근데 기타 포괄 손익은 우리 이 저번 연도에 이 12,000원이었다가 우리가 처분할 때 13,000원에 처분했으니까 이제 얼마가 올라간 거예요? 1,000원만큼 올라갔지. 100주. 그러면 10만 원만큼 기타 포괄손익이 증가하죠. 다 기타 포괄손익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1번이 답이다. 자, 17번에 기타 포괄손익 공제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자, 근데 이거는 사채죠. 채권 20만 원에. 자, 근데 기말에 가서 25만 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3월 30일 날 28만 원에 매도했네. 다음 중 처분일의 회계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뭐가 되겠느냐. 자, 그러면 이자는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상가액 없고, 그러면 그대로 20만 원에 취득해서 이것이 기말에 얼마가 됐어요? 상가액 없으니까 차이나는 28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25만 원, 25만 원. 근데 이거를 20 얼마에 팔았어요? 28만 원에 팔았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5만 원도 다 당기 손익으로 다 집어넣고요. 요것도 다 당기 손익이지. 그럼 결국은 이거 다 당기 손익. 요거 이제 재분류 조정이라고 그래, 이게. 이렇게. 근데 아까 여기 16번은 평가 손익을 재분류 조정 안 해요. 주식은. 근데 채무 상품은 재부정 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8만 원이 다 손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초분이익은 8만 원이 나와야지. 그리고 평가이익 OCI 5만 원을 재분류 조정해 줘야지. 그러면 차변에 현금 28만 원 들어오고 평가이익 5만 원은 없어지고 대변에 25만 원으로 저번 연도 말에 돼 있던 25만 원 없애주고 처분이 8만 원 잡아라.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채무 상품은 재분류 조정을 해요. 근데 지분 상품은 재분류 조정 안 하니까 여기 당기 손익으로 들어가는 거 없고 이렇게. 지금 16번하고 17번을 꼭 비교하세요. 요거를.
그래서 거기 우리 원래 아까 16번에 10,000원에 한 주당으로만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취득을 해서 거기 이 기말에 가서 12,000원이 됐죠. 12,000원이. 이거 이제 한 주당으로만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여기다 100주 곱하면 돼요. 자, 그랬다가 13,000원에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13,000원에. 근데 요것도 1,000원도 OCI로 다 집어넣어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재분류정을 안 하지. 그러니까 13,000원에 처분하게 되면 처분 손익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기존에 있던 OCI를 다 PL로, 그리고 처분 요것도 PL이고 다 단기손익으로 들어간다. 근데 여기는 OCI 그대로 잡아둔다 이거죠. 물론 저거는 100주니까 곱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100주 곱하면 10만 원만큼 OCI가 증가한다라고 해서 답이 1번이었던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한번 가서. 자, 다음 중 금융부채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단기손익 공정가 직전 금융부채, FVPL이죠. 일단 FVPL은 단기 매매 항목, 그 다음에 이제 FVPL 지정 항목, 이렇게. 1번 맞고요. 2번에 부채가 단기 매매 활동에 자금 조달에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 당의 부채를 단기 매매 부채로 분류하기에 충분한 건 아니죠. 2번. 왜냐면 이제 여기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 매매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이제 필요하죠. 단기 매매 FVPL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런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이거. 자, 3번에 보면 유효피 수단으로 회계 처리하지 아니하는 파생 상품. 여기 단기 매매 항목에 파생 상품이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 이게 위험회피. 그거 예외인데 그렇지 아니하는 파생 상품 부채는 단기 매매 금융부채로 해당하고, 그 다음에 4번에 회계 불일치 제거. 그것도 우리 지정할 수 있죠, 이거. 자, 그 다음에 19번. 주식회사 3일은 X1년 1일에 액면금액 100만 원 표시이자율 5% 이 92687에 할인 발행을 했네. 이렇게 할인 발행을 했어요. 자, 그런데 3년 동안 인식할 총이자, 그럼 3년 있다가 100만 원에다가 표시이자 5%면은 이제 5만 원인데 3년 동안 5, 35에서 15만 원을 더 주니까 차이 나는 금액 27313이 이제 총 이자 비용이 되겠다. 자, 20번에 충당부채에 해당하는 거,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판매 시점부터 2년간 품질을 보증, 확신용의 보증이네요. 그럼 당연히 충당부채 회계 처리해줘야지. 화재 폭발 기타 재산상의 손실에 대비해서 이거 충당부채로 계상하는 거 아니죠. 아니,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 이런 거 가지고 충당부채 잡아주는 거 아니고요. 3번에 현재 가치 계산하고요. 그리고 최선의 추정치로 산출하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뒤에 것도 풀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